안녕하세요.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게재된 Production of Rainbow Cloud by Metabolic Engineered Escherichia coli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동수 교수님은 카이스트 이상혁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및 포닥과정을 진행을 하였고, 현재 고려대 화공생명학과에서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염료는 고대에서부터 사용이 된 물질로서 산업화 과정을 통해 합성화학연료가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합성연료의 유해성 및 천연연료의 효능과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게 되면서 미생물에 대한 염료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레베누크의 미생물 관찰 이후 세균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서 블레이크슬리와 트리스포라의 베타카로티노이드의 식품 활용이 가능해지는 이후의 승인과 2000년대 유전자 해독이 발달이 되면서 2차 대사산물인 염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소들은 식품, 화장품, 의료, 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무지개 색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대표 색소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을 활용하여 무지개의 빨강, 주황, 노랑을 구현했습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이 베타카로티노이드에서 카르티지 유전자를 활용하면 노란색인 지아지틴이 생성됩니다. 다시 베타카로틴 케이스의 화면에 있는 BKT 효소를 통해 붉은색의 아스틴자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올라세인 계열입니다. 비올라세인은 BOA부터 BOE까지 효소가 작용이 되는데, 여기서 저자들은 BOC와 BOD를 활용하여 BOC가 없는 초록, 즉 피오비올라세인, BOC-D가 없는 파랑이 프로덱소비올라세인, 모든 게 있는 남색의 비올라세인, 그리고 BOD가 없는 보라색인 덱소비올라세인을 생성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히 무지개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포의 관점에서 이 색소 물질을 축적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카로틴과 비올라세인 모두 하이드로포빅하여 멤브레인에 부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있기에 너무 많은 생성이 아니라 생성량의 조절 또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멤브레인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세포 분열 유전자를 억제하여 세포를 길게 늘려 표면적을 늘리고, 두 번째는 세포벽 형성을 쉽게 만들지 못하게 해서 물질 밖으로 아우터 멤브레인 비스크를 만들게 해서 하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이 방법은 베타카로틴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세포벽의 형성을 억제하는 MALD-B를 억제할 경우에는 디옥시비올라세인의 생산량이 2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의 방법을 통해서 저자들은 멤브레인의 효과를 늘렸을 때 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너 멤브레인과 아우터 멤브레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처음은 진핵세포에 있는 카브1 유전자를 도입하였는데, 이 카브1과 2는 실제 이전 다른 실험에서도 활용이 되었었고, 카브1은 효과가 없지만 카브1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카브3도 도입을 하였고, 그 결과 카브3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도 확인이 되어서 카브1과 PSAPC1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PSAPC는 이너 멤브레인 비스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전자로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림 G와 H를 보면 세포의 안에 있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 멤브레인에서는 비스크릿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J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너 멤브레인의 가장 큰 단점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우터 멤브레인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림 D를 보면 이 카로티노이드의 적용 이미지인데, 밖에서 동그랗게 멤브레인 비스크릿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경우에는 비올라세인 계열인데, 이 동그란 비스크릿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크리스탈의 형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같은 하이드로포빅에서도 이 물질의 형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아우터 멤브레인 비스클에 사용된 유전자 풀 중에서 가장 좋은 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우터 멤브레인만 사용한 경우에서 카로티노이드의 경우에는 증가를 하였고, 이너 멤브레인과 아우터 멤브레인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비올라세인 계열의 경우 이너 멤브레인과 아우터 멤브레인 둘 다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나왔던 이유는 카로티노이드 같은 계열은 인원 멤브레인을 형성하는 것과 아우터 멤브레인을 형성하는 것에 충돌이 났기 때문에 형성이 잘 안 됐을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비올라세인 같은 경우 크리스탈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원 멤브레인과 아우터 멤브레인을 같이 형성을 해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카로티노인과 비올라세인 계열의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무지개색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타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법의 18.4배가 증가하였고 비올라세인의 계열인 디오옥시비올라세인은 10.9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6.6리터의 바이오리액터에서 오디 600 기준 20에서 30이었을 때 RPG를 넣어서 발현을 시키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반복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결과값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무지개색인 아스트라잔틴부터 디옥신 비올라세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최적화된 결과로 보았을 때 이 각 물질의 생산량이 최소 300mg/L의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많은 물질인 디옥시비올라세인 같은 경우 11.26g/L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대사 흐름이 플럭스를 최적화를 넘어서 세포 내 공간 공학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성 산물의 물리적 저장 한계를 세포 공간 자체로 확장함으로써 극복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발견 측면에서는 천연 녹색 색소인 프로빌러세인을 미생물을 통해 세계 최초로 생산을 했습니다. 이 아우터 멤브레인 비지클 유도는 단순한 분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표면 외부 스캐폴드의 ing집체를 형성하여 산물 측정을 위한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올리시 비올라세인은 농도를 상업적 수준이 11.26g/L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세포막 공학이 이론적 개념을 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솔루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